글로벌 IT 기업인 구글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내용의 구글세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밀한 세원 파악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GTX 사업이 최근 속도를 내는 가운데 D노선도 신설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부터 현직 구청장을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가 도는 등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고성능 스포츠카 맥라렌과 카마로가 국내 출시됐습니다. 실제 주행 성능은 어떤지 기자가 직접 몰아봤습니다. 모바일 은행 서비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써니뱅크가 올 초 폐지된 데에 이어 우리은행의 위비뱅크는 일부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은 수조 원의 이익을 한국에서 챙기고도 세금 한 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기업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논의가 한창인데요. 최근 구글 등 다국적 IT 기업에 부가가치세를 거둘 수 있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구글세가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기업 간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제외됐고 법인세 논의는 이루어지지도 못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확실한 구글세 해결 방안은 서버를 국내에 두는 것. 현재 국회에도 상정돼 있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구글세 문제 해결을 추진해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칫 통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국제적으로 맺어진 규칙을 어기는 격이 될 수 있고 구글 등의 기업이 한국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하는 과제는 뭘까? 전문가들은 세원의 정밀한 파악이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냅니다. 결과적으로 과세당국이나 어떤 규제당국이 규제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나중에 법원까지 가서 또 이기려면 팩트가 정확하게 파악돼 있어야 되거든요. 국회와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원 파악을 위해 유한회사 외부감사법을 통과시켜 구글 등의 다국적 IT 기업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고 어제는 국세청이 구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세원을 파악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거래와 해외 본사 거래를 분류하는 것이 어려운 데다 본사가 자료를 주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국제적 공조로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OI 체결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글은 정보를 안 내놔도 구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과세 당국 간에서 구글에 대한 정보를 내놓게 되면은 맞춰낼 수가 있어요. 해외 IT 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막을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적극적인 국제 공조를 통한 구글세 해결책 모색에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경기 양주와 수원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C노선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더불어 A노선의 착공도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속도를 내는 이 GTX 사업을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선 신설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구청장을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도 나돌았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일반 지하철보다 4배 빠른 속도로 수도권 핵심 지역을 통과하는 GTX. A, B, C 총 3개 노선으로 나눠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최근 경기 양주와 수원을 잇는 C노선 사업이 정부의 애타 문턱을 넘었습니다. 파주와 동탄을 연결하는 A노선은 이르면 연내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속도가 붙자 GTX를 둘러싼 잡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포에서 출발해 서울 여의도를 거쳐 이천에 이르는 D노선을 새로 만들어달란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이틀 동안 2천여 명이 청원에 동참했는데
주로 서울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김포 한강 신도시 주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의 한계도 있거든요. 노선을 계획하는 것보다는 한 개의 노선이라도 먼저 제대로 계획하고 착공을 해서 완공하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게 우선적으로 생각됩니다. 현직 구청장을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도 돌았습니다. 어제 오전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이름으로 인천 송도와 남양주에 있는 비노선 사업에 에타 조사가 면제됐다는 소식이 SNS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구청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날 오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일단 연수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고요. 각 부동산 단톡방 들어가 있는 것들을 캡처해서 경찰한테 지금 넘겨준 상태고요. GTX 통과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뛸 거란 기대감에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와 SNS 단체 채팅방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는 상황. 전문가들은 GTX 사업이 당장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은 낮다고 바라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사업이 오래전부터 이어진 만큼 호재가 이미 집값에 녹아들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GTX 정거장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이 아니라면 섣불리 투자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오늘 고성능 스포츠카 맥라렌과 카마로가 국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일부 차량은 가격이 수억 원에 달하는 만큼 찾는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짜릿한 스피드를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있어서인데요. 어떤 차인지 정창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굉음을 내며 서 있는 한 차량.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창고 안이 찢어질 듯한 배기음으로 가득 찹니다. 고성능 스포츠카의 맥라렌 600LT 모델입니다. 오늘 국내 출시한 이 차는 3.8리터 V8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을 달고 최고 출력 600마력, 최대 토크 63.2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2.9초, 최고 시속 328km까지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Reduced weight with increased power to weight ratio, aerodynamic optimization, increased power and performance, track focus dynamics, enhanced driver engagement and exclusivity. There's no doubt the 600LT is the most thrilling sports series we have ever built. 맥라렌은 지난 2015년 국내에 들어온 후 매년 50대가량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3억 원을 넘지만 찾는 수요가 꾸준한 겁니다. 이날 한국GM도 경기도용인 자동차 주행장에서 더 뉴 카마로 SS를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지난 5월 한국GM이 5년간 15종의 신차를 내놓겠다고 약속한 뒤 나온 네 번째 모델입니다. 이 차는 6.2리터 V8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최대 출력 453마력, 최대 토크 62.9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영화 트랜스포머에서 범블비란 이름으로 등장해 자동차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초. 운전자 취향에 맞게 스포츠, 트랙, 스노우 등의 주행 모드 선택이 가능합니다. 레이싱 서킷부터 일반 도로까지 다양한 주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약 3년 전 시중은행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이에 대응하겠다며 별도의 브랜드로 모바일 은행을 출시했습니다. 당시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서비스로 괜찮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최근엔 은행 내부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떨어지거나 아예 폐지되는 등 순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원규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최초 모바일 은행 타이틀을 가진 위비뱅크의 입지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위비뱅크 전용 자동차 대출 상품인 위비 모바일 오토론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자동차 대출은 은행 창구와 인터넷, 스마트 뱅킹에서 취급하는 우리 드림카 대출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드림카 대출과 위비 오토론은 채널만 다를 뿐 금리나 조건 등의 차이가 없어 상품을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비뱅크에서 제공하던 음악방송 위비 라디오 서비스는 지난 3월 종료됐고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 변경을 이유로 위비 모바일 대출 한도도 최근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위비뱅크는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기도 전 국내 최초 모바일 은행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은행권 최초로 24시간 365일 비대면 대출이 가능했고
게임과 음악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까지 더해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원조였던 셈이지만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후로는 주목도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한 시중은행 IT 담당 관계자는 위비뱅크가 출범한 이후 한동안 모든 은행이 핀테크 관련해서는 우리은행을 주목하고 경계도 했었다면서 최근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은행을 따라 모바일은행을 선보였던 다른 은행들은 최근 간편하고 빠른 인터넷은행과 맞경쟁하기보다 광범위한 수준의 원스톱 금융지원이 가능한 통합앱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한은행은 올 초 통합앱 쏘를 출시하면서 모바일은행 써니뱅크를 아예 폐지해버렸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얼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전체 주류의 종량제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해 그간 지지부진하던 이 주류세 개편 논의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주류세가 개편되면 4캔에 10,000원씩 싸게 살 수 있던 수입 맥주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주류세 체계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이로 인해 국내 맥주 산업엔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경제산업부 고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기자, 지금 주류세 계산 방법이 수입 맥주에 비해서 우리 국산 맥주를 역차별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어떤 구조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주류세 구조를 비교해보면 국산 맥주의 경우에는 출고 가격을, 수입 맥주의 경우에는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주세가 매겨집니다. 세율은 둘 다 72%로 똑같지만 국산 맥주 출고 가격 안에는 광고비 등 판매 관리비까지 다 포함된 가격에 72%가 붙는 거고, 수입 맥주는 세관을 통과할 때 신고한 수입 신고가의 72%로 계산되는 방식이라서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류세가 가격 기준이 아니라 양 기준, 다시 말해 종량세로 바뀌면 자연스레 역차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 국산 맥주에 대해 역차별이 없어지는 건 좋은데, 이 종량세로 바뀌게 되면은 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그동안 이 수입 맥주를 4캔에 10,000원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이게 더 이상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입 맥주 브랜드마다 다르다입니다. 주류세가 개편된다고 해서 4캔에 10,000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현재 칭따오와 같이 수입 신고가가 저렴한 주류의 경우에는 가격이 지금보다 인상될 여지가 있고요. 기네스나 아사히, 미국 로컬 크래프트 비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입 원가가 비싸서 주류세 개편으로 오히려 더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종량세 구체적인 운영안이 나와야 하지만 현재 업계에서 추정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류세가 개편이 되면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다품종 고급 맥주라고 불리는 수제 맥주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수제 맥주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정확한 법적인 정의는 아직 없지만 전국의 소규모 맥주 공장에서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생산되는 고급 맥주를 수제 맥주라고 말하는데요. 초콜릿이나 카라멜 등 새로운 재료를 쓰거나 특이한 컵을 개발해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는 맥주인데, 이런 데 드는 비용이 최종 출고가에 반영이 되게 되면 그 신제품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에 나왔을 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편의점이나 마트에 유통을 해도 되긴 하지만 지금 많이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한 병에 5-6천 원 이상씩 하게 되니까 경쟁에서 밀리고, 납품하더라도 재고만 쌓이게 되기 때문에 이 산업이 좀 더 느리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수제 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없는데 종량제로 바뀌면 수제 맥주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업계 추정에 따르면 편의점이나 마트에 납품하게 되는 경우 앞으로 수제 맥주는 1,000원가량 싸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주류업계 종사자들은 주세 개편으로 국내 수제 맥주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한국 맥주는 싸지만 맛이 없다, 이런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퀄리티의 술을 더 이렇게 많이 들여올 수 있는, 더 소개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원가에다가 세금을 붙이는 구조다 보니까 자꾸 더 싼 맥주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네, 그럼 이렇게 주류세 개편으로 국내의 이 생산들이 더 경제적으로 되면 한국이 수제 맥주 생산의 메카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고요. 네, 국내 1세대 수제 맥주 기업인 플래티넘, 더부스 같은 경우에는 국산 업체임에도 주세법 때문에 해외에 공장을 짓고 역수입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공장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미국의 유명 수제 맥주 회사인 브루클린 브루어리도 한국에 공장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비 맥주는 스텔라, 버드와이저 등을 앞으로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결국 국내 일자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주세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떠밀려 나간 것도 있어서, 그리고 더부스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제 국내 브루어리는 거의 닫다시피 하고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주류세 개편 이슈는 이렇게 주로 맥주에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다른 종류인 소주나 위스키 이런 쪽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네, 일단 소주나 위스키 등 고도주에 대해서는 그 알코올 함량에 따라서 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주된 흐름인데요. 그래서 소주 가격은 일부 오를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의 예측이고, 수입 원가가 원래부터 비쌌던 위스키는 오히려 주세 부담이 덜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내년 4월까지 정부가 업계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네, 불과 4년 전 수제 맥주 유통이 합법화되면서 막 수제 맥주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주류세 개편으로 또 한 번 수제 맥주 시장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와 회계법인 등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가 담긴 문건과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증선인은 지난 14일 삼성바이오와 김태한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김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 권고하고 삼성바이오에 대해 과징금 80억 원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5주 연속 하락하는 등 전국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오늘 한국감정원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5% 하락했다며 내림폭은 줄었지만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강남, 송파구를 중심으로 낙폭이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부터 약세로 돌아선 경기도 아파트값 역시 지난주 대비 0.01% 하락하며 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평택과 하남은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졌고 구리시와 수원 장안구는 개발 호재 등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6% 하락했고 경기도는 0.11%, 지방은 0.07% 하락했습니다. 카드 산업의 수익성이 단기적으로는 저하되겠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이스 신용평가 주최로 열린 2019년 산업위험 포럼에 연사로 나선 이혁준 금융평가본부장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연체율 상승 등으로 카드 산업의 단기 수익성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개편으로 인한 우대 수수료 적용 확대로 카드사의 수수료 감소액이 8천억 원에 이를 것이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조달금리 인상과 연체율이 높은 카드 대출 비중의 증가가 부담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카드 이용 실적이 지난 2006년부터 7%대 고성장을 이어오고 있고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저하된 수익성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본부장의 예상입니다. 최근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간편결제에 대해서는 카드 등록을 통한 간편결제 방식이 많아 단기적으로는 카드 이용액 증가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간편결제 플랫폼 회사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카드사의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최장 3개월로 되어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조만간 바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변경 논의가 내년 2월쯤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홍 부총리는 충남 아산시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를 방문하고 자동차와 선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정부가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약 20년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기업 숫자가 2.5배 늘었지만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정보분석업체 한국-CXO 연구원은 오늘 이같이 분석 결과를 밝히고 주요 대기업들의 매출 규모도 최근 사실상 정체 국면에 들어갔다며 우리 산업의 성장 엔진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간편 결제업체 페이코가 페이코 앱에 금융 탭을 신설하고 앞으로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은행이나 카드 앱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페이코 앱을 통해 통합 계좌 조회, 무료 신용 조회, 대출 추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2008년 당시 남성 비율이 1.2%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3.4%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이 부부는 20년 전 친척과 이웃으로부터 거액을 빌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아침부터 강하게 내리던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점차 찬 공기가 입되겠습니다. 때문에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로 오늘과 비교해 4도가량 낮겠고요. 한낮엔 3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나서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한편 국내외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오후부터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한때 나쁨 단계로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청과 전북 북부,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에서 한낮엔 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곳이 있어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울릉도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속초 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기온은 높지만 평년 수준을 밑돌면서 춥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5도, 부산 7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와 서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해상에는 눈이 내리면서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